이동의 촉 시간입니다. 오늘의 촉 가이드는 최영진 아나운서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세요. 대타 전문 최영진입니다. 2주 연속 대타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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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왜 대타예요? 모르겠어요. 이 정도면은 저 대타가 아니고 예. 이제는 저 고정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? 제가 봤을 때는 예. 원래 이 시간을 하는 박가영 아나운서가 예. 생활치료센터에 갔다는. 그러시군요. 예. 예. 다음 주에 휴가군요. 저는 없어도 뭐 방송은 나가니까. 예. 그래요. 그럼 저 오늘 이번 주가 마지막인 겁니까? 모르죠 뭐. 예. 본인 방송이나 잘하세요. 이제 홍보 하시기 바랍니다. 본인 몇 시에 방송하시죠? 저 오전 10시 반에 예. 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좀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이 또 나와서 이번 청취율 조사 때 예. 나오긴 나왔습니까 뭔가라도?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. 그럼 됐네요. 예. 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죠? 정면 승부. 정면 승부야 뭐. 예. 예. 근데 이번에 올림픽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예. 이제 더 이상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다. 특히 MZ 세대들이. 그럼요. 그래서 뭐 예선 통과만 해도 즐거운 일이고 올림픽 참가만 해도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뭐 청취율이 안 나와서 뭐 100위권에는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방송을 한다는 자체에 그냥 즐거움 가지시기 바랍니다. 굉장히 비참한데요. 알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이동경의 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역시 뭐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휴전이 하루를 못 갑니다. 이재명 이낙연 캠프 간에 오늘은 또 경선 불복 논란으로 좀 시끄럽더라고요. 근데 이제 경선 불복성 발언을 한 거 아니냐. 예. 이재명 캠프에서는 서른 의원을 향해 그렇게 얘기한 거고. 근데 뭐 이건 이재명 캠프뿐만 아니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많이 나갔다. 그러니까 당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. 혹은 캠프에서 제재를 해라. 뭐 이런 거거든요. 예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른 의원은 경선 불복한 적 없다.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. 뭐 본인이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은 불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. 다만 이제 뉘앙스상 이재명 후보가 되면 원팀이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뉘앙스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경선 불복으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이게 지지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당의 중진 거기다가 캠프의 좌장격인 서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분석 기사가 쏟아지던데 왜 그럼 이런 발언을 했냐 서른 의원이 분석 기사들의 대부분 또 정치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이낙연 캠프가 지금 위기감을 느꼈다.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. 그래 급한 것 같다. 왜냐하면은 2주 3주 전만 해도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하향세에 있다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. 두 자릿수로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굉장히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7월 말 8월 초중이면 골든 크로스가 된다.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뭐 지난주 들어서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정치 상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착화되면 1등은커녕 결선 투표도 못 가는 거 아니냐. 그런 초조함에 서른 의원이 실수를 했다. 그런 분석이 대부분이거든요.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하고 이 부분은 오히려 캠프 쪽에서 말끔히 짚고 넘어가는 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이런 발언 자체가 좀 본인이 질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닙니까? 뭐 그런 것보다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들 또 반 이재명 지지자들을 한데 묶기 위한 뭐 그런 전략적인 거였는데 오히려 좀 후폭풍이 더 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. 전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른 의원이 계속 이런 식의 발언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저 결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낙연 캠프가 이재명 지사 쪽을 사실은 좀 강하게 공격했죠. 그리고 그게 좀 먹힌 부분이 있어요. 또 이재명 후보가 예선 토론에서 좀 이렇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있었기 때문에 반사 이익으로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낙연 지지율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네거티브를 계속하면 네거티브를 한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네거티브 피로감. 그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이재명 동시에 하락했어요. 그거는 뭐 물론 윤석열 후보는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에 들어가지 않았고 민주당은 들어왔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이 올라야 되는데 동시에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 네거티브에 대한 피로감
또 비호감 이런 게 작용했다. 그래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. 예.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본인 스스로 네거티브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아직 그 발언 이후로 캠프에서도 네거티브가 나온 건 없거든요. 예, 예.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호응할 걸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자, 후보들 중에는 그 김두관 의원이 노무현 정몽준 당시 후단협이 생각난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후단협을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? 후단협이라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 또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죠. 예, 예.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를 당원들 또 국민들 같이 참여해서 뽑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후보를 교체하자 그런 그렇죠. 주장이잖아요. 예. 뭐 민주주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했고 그리고 당시에 그래서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친노라고 했던 사람들이 친문이 됐고 그 친문들이 반 이재명 선봉에 서 있거든요. 그럼 과거에 자신들이 당했던 그 후단협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어떡하냐. 예. 이걸 아마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하나로 원팀이 되지 않는다. 결국 예. 나중에 후단협 주장하던 분들 다 당을 나갔단 말이에요.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상기시키는 그런 차원이었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자, 여기에 더해서 이낙연 전 대표 그 이재명 지사가 지사 신분을 이용해서 기본소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 경기도청을 도청 캠프로 쓰고 있다 이런 또 비판을 했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도청 캠프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. 예, 저는 예. 이낙연 캠프에서 맨 처음에 이 얘기 했다고 보여지잖아요. 반 이재명을 추구하는 그 골수 지지자들이 있어요. 예, 예.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만든 말인데 이거를 이낙연 후보가 왜 썼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예. 어쨌든 기본소득을 뭐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하려고 갑자기 들고 온 건 아니잖아요. 쭉 갖고 있었고 그렇습니다. 거기다가 경기도에서 뭐 청년 기본소득이라든가 농촌 기본소득이란가 하고 있어요. 예, 예. 하고 있으니까 홍보한 거죠. 뭐. 예. 근데 그거를 홍보하지 마라라고 하기는 좀 또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초기에 그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적극 홍보하라. 예. 얘기했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 시절에 홍보비를 매년 올렸거든요. 예, 예. 근데 그러면 내가 홍보하는 건 괜찮고 남이 홍보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이재명 후보 쪽으로서는 이런 비판이 본인은 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홍보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. 예, 예. 전임과 비교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를 공격했었거든요. 거기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예. 뭐 이것 가지고 같은 동지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. 또 이럴 필요는 없어요. 예. 당연히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걸 가지고 공격을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경선이라고 하는 게 덕담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. 예. 아니 그 지사직 사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법은 물론이고 저 당원 단계에도 이런 사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? 없죠. 예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니 없는데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네.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. 아니 법에도 없고 당원 단계도 없는데 왜 저렇게 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 논란도 예. 민주당한테 마이너스예요. 이거 처음에 뭐 이낙연 캠프에서 주장한 게 아니고 원희룡 지사가 자신이 지사직을 간두면서 주장하거든요. 예, 예. 근데 지금 보세요. 국민의힘이나 원희룡 지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.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, 예. 오히려 민주당에서 마이너스인 거고 최 아나운서 말대로 일단 법에서는 90일이라고 정해놨잖아요. 그 법이 만약에 뭐 180일 정해놨으면 모를까. 근데 법에서 90일 정해놨고 당원 단계도 없는데 이걸 한두 번 정도는 뭐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주장하게 되면 예. 이것도 오히려 논리적으로 또 모순에서 쌓이거든요. 지난번 대통령 경선 때 민주당 그때 최성 후보를 비롯해서 이재명 후보, 안희정 후보 다 지자체장이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아무도 안 내려놨었거든요.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어요. 예.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고 마찬가지입니다. 국민의힘 쪽 당명은 바뀌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도 지사직 그대로 유지했단 말이죠. 예. 그리고 김두관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두관 후보는 지사직을 지난번에 내려놨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부터 엄청난 비난. 지금도 사실 그 그렇습니다.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. 예, 예. 당신 때문에 홍준표가 됐다고?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지사직 내려놨다고 비난하더니 지금은 안 내려놓는다고 비난한다?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아니 그
조금 전에도 뭐 기본 소득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기본 금융 1,000만 원 대출을 공약으로 또 내세웠습니다. 이렇게 뭐랄까요 기본 시리즈를 내놓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는데 좀 이낙연 전 대표 공약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는 선뜻 좀 답하기가 좀 곤란하거든요. 이 전 대표로서는 좀 난감할 것 같아요, 이거. 아니 그러니까 예. 기본 주택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기본 주택 혹은 기본 대출, 기본 소득 비판받을 부분이 있죠. 예, 예. 야당도 비판하고 이낙연 캠프에서 그게 말이 되냐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책으로 가면 이재명으로서 나쁠 게 없어요. 어쨌든 내 정책 공부하는 거니까. 예, 예. 근데 반면에 지금 최 아나운서 말처럼 이낙연 후보는 그럼 뭔가 정책이 있느냐 딱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포지티브로 나가야 됩니다. 포지티브. 이게 네거티브 말고. 예, 네거티브로 하니까는 예. 이낙연 후보의 대표 공약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. 뭐 최근에는 하나 떠올랐어요. 성남공항. 그 부지를 옮겨서 예 거기에 이제 부동산을 만든다. 신도시를 짓겠다. 이거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던. 근데 어쨌든 이야기했잖아요. 예. 근데 그걸로 전문가들이 현실성이 없다. 예, 예. 상관없습니다. 제가 얘기했잖아요. 정책적으로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다고. 예, 예. 그런 게 좋은 거예요. 그런 식으로 뭘 자꾸 정책을 내놓고 그걸로 논쟁할 생각해야 되지. 네거티브 그냥 이재명의 기본주택 기본대출은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를 띄워주는 거니까. 예, 예. 캠프에서는 다른 이낙연만이 가지고 있는 뭐 내 삶을 바꾸는 나라 이거는 추상적인 거잖아요. 예, 예. 그게 뭐 이재명은 합니다랑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추상적인 건 말고 정말 이게 국민들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뭐 시끄럽더라도 빨리 내놔야 된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어제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제안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화답을 했는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그 대선 전에 통합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? 대선 전에는 통합이 가능하는데요. 예. 경선 전에는 안 됩니다. 경선 끝나고 아마 통합할 거예요. 끝나고요? 예, 그러니까 이게 예. 추미애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어떻게 보면 개혁적 후보죠. 이 열린민주당이 좀 개혁적인 그렇죠. 정당이다 보니까. 또 열린민주당에 개혁적 사람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예. 만일 두 당이 합당한다. 그러면 열린민주당 당원들도 경선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예, 예. 근데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특성상 이재명이나 추미애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죠. 예.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손해죠. 명분을 뭐라고 하고 이걸? 그 명분은 정세균 후보도 사실 손해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정세균 후보 오늘 반대했어요. 반대. 반대인데 이거는 뭐 예. 급하게 정할 수는 없다. 당 지도부가 해서는 안 된다. 많은 토론과 다전 뭐 당원들한테 뭐 물어봐야 된다. 뭐 이런 거였어요. 아직 이낙연 캠프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. 예. 어떤 명분을 내놔야겠죠. 예, 예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반대하는 사람 후보들이 한두 명이 반대하면 못 합니다. 예, 예. 통합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. 경선이 끝나고 나서 만일 하더라도. 예. 근데 지금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꽤 나오거든요. 정의당보다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니까 예. 그렇게 합당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고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 경선 다 끝나고 후보가 정해진 뒤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흥행면에서 기선은 잡았습니다만 뒤에는 뺏길 수가 있다고요. 레이스에서. 예. 그럴 때 이런 걸 가지고 뭐 물타기를 시도한다든가 오히려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. 선거 끝나고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. 이런 말씀이었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가석방을 두고 여권 주자들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재명, 이낙연, 정세균 세 주자는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 보여달라. 추미애, 박용진, 김두관 또 세 분은 가석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없어요. 예. 없습니까? 없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아니 뭐 후보들이 뭐 가석방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. 예. 후보들 해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민주당 지지자들은 박범계 장관을 굉장히 비난하던데 예, 예. 박범계 장관이 뭐 청와대랑 아무런 교감도 없이 할 수 있을까요? 쉽지 않겠죠. 이런 큰 사안을 예.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반발하다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거예요. 게다가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으로 풀어줬는데 뭐 민주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다. 예.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금 여론조사하면 압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많잖아요. 예,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을 거고 또 언론이나 야당이 왜 풀어줬냐고
안 그러잖아요. 지금. 그렇죠. 예, 예. 잘했다고 다들 그러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걸로 논란 이렇게 별로 없어요. 없다. 네. 그러니까, 그러면, 예. 그렇기 때문에 예. 이 건 때문에 어떤 후보 지지율이 오르고 어떤 후보 지지율이 떨어진다? 그러는 일은 없다. 없다. 그러면 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어떤 영향을 그건 좀 주나요? 다르죠. 예, 그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그건 다릅니다. 예. 그건 다른데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. 문재인 정부에서 단독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을 결정한다? 상당히 부담입니다. 예, 예. 어려울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사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현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한테 건의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결단해서 풀어주는 모양새. 그거 아니면 지금 어렵습니다. 어렵다. 예. 예. 뭐 청와대도 굉장한 부담이고 이낙연 후보가 올 초에 사면 이야기했다가 20%대 지지율이 10%로 빠진 거 아니에요. 그때 확 좀 힘드셨잖아요. 그 이후로 지금 못 올라오고 있거든요. 예, 예. 그걸 다 봤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그 예. 얘기는 아마 못 꺼낼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주제인데요.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.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신경전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윤 전 총장 캠프의 장재현 의원이 예비 후보 등록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. 당 예비 경선 토론회의에 불참할 가능성까지 좀 내비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? n분의 1은 되고 싶지 않다. 예. 내가 멸치냐. 멸치와 고래는 다르다. 또 그런 발언이 좀 저 상대 후보 폄하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? 잘못됐죠. 예. 이게. 근데 이런 것도 다 정무적 판단인데 예. 당의 중진 의원이 같은 당의 후보를 겸하하는 멸치라고 하는데 누가 기분 좋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잘못된 발언인데 예. 어쨌든 n분의 1은 되고 싶지 않다.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. 예.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1등이니까 윤석열 후보가. 게다가 그 우리가 지금 뭐 1일 실수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예, 예. 윤석열 후보가 하루에 한 번씩 말 실수를 한다. 그러면 토론회 장에서 정치 베테랑인 홍준표, 유승민, 원희룡 만나서 토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박살이 나겠죠. 아나운서가 방송 중에 그런 표현을 써도 됩니다. 좀 많이 힘드시겠죠. 거기다가 예.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예비 경선 때 8명 8대1로 공격받았잖아요. 예. 지금 후보만 15명 아니에요? 14대1로 공격받게 돼 있어요. 그러면. 예. 워낙 또 압도적이기도 하니까요. 예. 그거를 못 견디는 거죠. 사실 그렇게 그걸 견딜 수 있는 맷집도 좀 없어 보이고. 예. 아니 뭐 사이다 발언하고 정치판에 오래 있었던 이재명도 공격받다가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유지되겠어요? 그런 거 봤을 때는 예.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하고 예비 경선 토론도 안 하는 게 맞다. 가장 늦출 수 있을 때까지 검증을 늦춰보자. 예. 이런 게 캠프 생각이죠. 예. 자,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최근에 국정농단 수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 했던 발언이 논란입니다.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조차 그런 일 없었다고 하고 가까스로 저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의힘에서조차 방어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또 자충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. 자충수죠. 예.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날은 아니죠. 그때죠. 그날이 아니고. 그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다 TV 앞에 계셨었어요. 뉴스만 봤었습니다. 예. 돌려가면서. 그리고 당시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. 예. 그때 다 돈 벌었어요. 지금도 뭐 많이 버시는데.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고 예. 이거 해석한다고. 근데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. 그때 분위기가 어땠고 윤 전 총장이 당시 수사를 어떻게 했고 다 알고 있어요. 그런데 불구속 수사를 했다? 불구속이 말이 돼? 그때 분위기에 불구속이 말이 됩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느냐. 거기다 조원진 의원 친박 중에 친박이랑 조원진 의원이 또 여기 반발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것도 지지율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. 이게 저 강성 보수층을 좀 끌어안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중도층의 표심까지 좀 이탈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저는 조금 그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약간 이해가 안 됐던 점이 원래 윤석열 후보는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는 분이에요. 그런데 그 정치에 도전하겠다 선언하고 나서는 중도층보다는 계속 우클릭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우클릭이거든요. 일단 작전을 전략을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것 거기에 1번을 두지 않았을까. 그래서 후보가 된 다음에 중도층을 공략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. 그런 생각이 드는데
그럼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전략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겠어요. 예, 그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될 예.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. 그 이준석 대표 현 시점에서 대선 치르면 5%포인트 차이로 질 수도 있다 이런 발언했는데 당내 주자들이 좀 경쟁력에 못 미친다 이렇게 좀 애둘러 표현한 걸까요? 아니 뭐 이번 대선은 결국은 51대 49로 싸움이 결정 날 거예요. 예, 예. 51대 49로 결정 나는데 2012년 대선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예, 예. 건곧 일촉으로 싸웠거든요. 민노당 후보 이정희 후보가 또 사퇴도 하고 1대1로 진보와 보수가 그렇게 했는데 또 투표율도 사상 최고로 높았죠. 그래서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진보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보수가 승리했어요. 그거는 예. 진보가 뭉친 만큼 보수가 더 똘똘 뭉쳤다. 근데 이번 선거는 그 당시처럼 51대 49로 건곤일촉으로 싸울 수 있지만 보수보다 진보가 좀 더 나을 확률이 높다. 탄핵을 거쳤기 때문에. 예, 예. 아마 그런 생각이 이 대표한테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젊은 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못 이긴다. 젊은 층의 마음은 누가 얻을 수 있냐. 본인. 나다. 그러면 저 나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압박하는 겁니까? 그렇죠. 예. 네. 내 말 잘 들어라. 난데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대표를 계속 무시하고 패싱하고 결과가 좋겠느냐. 예.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. 예, 결국 뭐 본인 말 잘 들어라 이거네요.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예, 그러니까 뭐 사실 원론적인 얘기죠. 아까 예. 제가 말씀드린 51대 49 싸움인데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정치 판세 유권자들의 성향이 보수보단 진보가 약간 많아졌단 말이에요. 예, 예.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선거하면 결국은 5% 안팎으로 진보가 이긴다. 이렇게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예. 제 얘기 잘 들으세요? 이렇게 하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예. 예, 오늘 대타 최영진 아나운서와 이동희 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